저는 오늘 이 장시간 토론하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많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얼마나 잘 해야지만 우리가 이 정책들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을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정부가 정말로 맹성을 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느낀 것 중에 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사실과 우려, 이것을 뒤섞어서 그러니까 우려가 사실화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우려를 소위 사실로부터 분리해내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훨씬 더 강력한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산분리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다른가? 다음, 우리의 금산분리 규제 개혁 수준은 왜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나? 이 히스토리를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사태를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정리 차원에서 제 발언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분리 규제가 이 전 세계적으로 생긴 이유는 1920년대 소위 얘기해서 금융위기 때 기업이 은행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었을 때 기업이 잘못되니까 은행이 잘못됐고 은행이 잘못됐다니까 주식 같은 거에 리스크를 걸고 국민들이 주식을 사지만 은행에 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잘못됐다가 은행이 잘못되니까 일반 국민들까지 피해를 보는구나. 그래서 서로 떼어놓자. 그래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금산분리 규제라는 게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서 촉발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 규제를 시행해왔던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 수준이 10%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 알려진 신화들이 있는데 이 금산분리 규제 관련해서 미국은 굉장히 느슨하게 하고 이에 반면 유럽은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혀 잘못된 신화이지요. 미국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 15%까지는 자동적으로 되고 당국의 적격성 심사만 통과되면 나라에 따라서는 25%, 100%까지 소유 가능한 게 지금 전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몇 프로로 해왔느냐? 단 4% 했다는 겁니다. 단 4%. 그래서 정부는 이거를 10%까지는 올려서 뭔가 최소한의 글로벌 스탠다드까지는 가자. 이게 지금 정부가 아니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정부는 이때까지 왜 4%로 해왔느냐? 이것저것 말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책 금융하기가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안 하고 정부가 정책을 기획해서 정책 금융을 기획하면 은행을 동원해서 그 돈 갖고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여러 가지 욕을 먹지만 그 정책 금융 덕을 봐서 몸집과 경쟁력을 키웠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드디어 이제 세계에 나가서 유수의 경쟁력을 가졌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세계화가 진전되고 무언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손을 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손을 못 보고 있다가 1997년 IMF를 맞게 되니까 그 은행들이 넘어갔을 때 그 은행들을 받쳐주고 떠받쳐 사줄 수 있는 자본 여력이 대한민국에는 산업자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은행 자본이 그거를 여력을 갖고 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은. 대한민국의 유수의 은행들이 지금 다 외국 지본들한테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더욱더 문제는 뭐냐? 지금 이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 이 금융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금융들이 부실화되면 또다시 1997년, 98년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는 법이 없고 그래서 무언가 이제 이 통로는 뚫어놔야 되겠다. 최소한 10%까지는 10%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 규제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10%를 한다고
치더라도요. 그러면 이걸 10%로 열어놨을 때 우려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4%도 하던 나라에도 10%를 올린다니까 뭐 대단히 우려는 있을 수 있겠죠. 문제는 그 우려가 이게 우리나라가 무슨 10%를 하다가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20%, 30%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10%라는 것은 이미 금융계의 학계, 전문가, 이미 공통된 정설로서 10% 정도면은 산업자반이 어떤 경우에도 은행을 마음껏 지배할 수 없다. 이게 정설 아닙니까? 그래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자. 근데 그럼 해필 할 일 많은 이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위기, 실물위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데 왜 해필 이때 하냐, 다른 일 안 하고.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해야 한다는 거죠. 왜? 현재의 실물위기나 금융위기의 핵심은 뭐냐면 유독 돈은 무지하게 많이 풀고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곳들로 돈이 투자가 돼서 돈이 돌아야 한다. 그럼 이 돈이 돌려면은 결국 적당한 투자차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 투자차 중에서 그나마 나선 건 은행이 괜찮다. 그래서 그거를 산업적한테 그걸 털어주지 않은 거지, 일정 정도. 왜냐하면 그게 우리 정설로서 10%까지만 제한을 하면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결론은 이겁니다. 만약에 현재까지 4% 수준으로 그냥 해서 은행들이 여러 가지 다시 경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은행들을 외국한테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것들을 재벌이 미울 수는 있겠죠. 재벌이 미우면 외국에 넘겨주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것들이 의미 있게 우리나라 자본에서 그게 산업자본이면 네, 1분 드리겠습니다. 지배하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만 있다면 은행한테도 그런 그 산업자본 10%까지는 해서 나름대로 밸런스를 유지하자. 그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아주 특이한 지금 주장들이 최초로 나왔는데 그전에는 못던 주장이 지금 현재의 정부 안대로 하면 우리나라 그나마 얼마 남아있지도 않았던 한국의 국내 소위 은행 소유 지분이 다 외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막다가 이것도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행 4%로 막아놨어도 국내 은행은 제일은행, 한미은행은 100% 외국인 소유 지분입니다. 현재도 맘만 먹으면 현행 구조에서도 은행은 외국에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그건 철저하게 시장 상황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자본에도 무언가 이런 물꼬를 터줘야 된다. 이게 지금 정부의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어렵지 않 네, 이 소위 그 은행 지분 규제를 지금 보다 좀 합리화하자라고 시작했던 그 일인데 이것이 일부에서 은행을 재벌한테 준다 이렇게 우려스러운 그런 그 용어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도 금융 분야에서 오래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또 실제 또 직접 그 해외 매각을 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은행의 이런 그 소유 구조, 지분 구조가 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서 착잡하고 그래서 어디선가 우리가 물꼬를 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은행법 이 지분 규제와 관련한 쭉 그 역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같이 이렇게 전 세계에 사전적으로 이렇게 아주 최소한의 이런 그 지분을 주고 있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은행의 지분 구조도 보다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서부터 물꼬를 트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많게 된 점에는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점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보다 여러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서 공감대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보다 합리적인 그런 그 소유 구조나 지분 구조를 갖고 더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